다음은 법률방송 SNS를 통해서 접수된 내용입니다. 함께 보시죠. 3살 된 아들이 평소에 잔병 치레를 많이 합니다. 갑자기 열이 나기도 하고 아토피도 조금 있는데요. 아들이 워낙 약 먹는 것을 싫어하는데 아내는 본인이 많이 아프면 약을 찾을 거라면서 언제부턴가 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보던 제가 아이에게 약을 억지로 먹이기도 하고 응급실에 데려가기도 수차례였는데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하게 키워야 한다는 아내의 말도 안 되는 생각,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내의 행동, 엄연히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나요? 일단 이제 아버님이시고 그리고 아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거는 아동학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모든 사안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약을 주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인가? 아니면은 이게 약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러 가지 또 약이 어느 정도 도움만 되는 상황인가 여부에 따라 다른데 네. 통상 이 사연을 보니까 제가 그 사연이 생각나는데 아나키라고 그쵸.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라고 이런 사이트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많이 실제로 아토피가 아주 심한 아이 이런 경우에도 그냥 자연 치유한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가 실제로 그 사진 같은 걸 본 아이가 완전히 심하죠. 온몸에 발진이 있고 이런데도 아토피 약조차 안 준 경우 이런 경우는 명백하게 수행 가능한 정도를 넘어서고 그쵸. 의사결정이나 어떤 판단을 못한 아이에게 명백한 학대라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약간 예를 들면 감기 정도의 약을 안 줬다 이런 부분들도 어떤 문제는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형사처벌될 정도의 학대나 유기냐 이런 정도는 아닌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아이가 상태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까지 아내분께서 이제 행동을 하셨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동학대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동학대 뭐 기준이라든지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성인에게 가하는 폭력이나 유형력의 행사는 모두 다 그걸 아동에게 가하면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규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폭행도 있고 학대도 있고 유기도 있고 상해도 있고 또 강제추행도 있고 성범죄도 있고 그런데 어떤 성범죄 처벌 관한 규정 말고는 대부분의 성인에 대해서 이것이 범죄나 성인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 것을 아동에게 한 경우에는 다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이제 중상해나 치사의 경우 그런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아주 중하게 처벌되고 형량도 아주 가중되고 있고요. 근데 그런 것 이외의 경우에는 형법상 어떤 보통 성인에게 있어도 범죄가 되는 경우는 모두 다 아동학대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아동에게 있어서 성인에게 대한 양정보다 보다 강화돼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엄마들이 육아 카페라든지 이런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곳에서 육아 정보들 많이 이제 얻고는 있는데 근데 이 아내분이 워낙 이렇게 아이의 건강과 밀접할 수 있는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이런 육아 카페에서 보고서는 그대로 하는 거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런 인터넷 카페라든지 사이트 뭔가 막지는 못할까요? 일단 이게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있다면 어떤 의료법 위반은 아닌 거고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해가 되면 어떤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서 차단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 어떤 언론의 자유나 의사표시의 자유보다 해악이 크다라는 걸 이유로 해서 뭐 그 개재금지 가처분이라든지 어떤 당사자들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나 네. 단행적 가처분 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작지요. 만약에 이제 요새 사실 SNS 많이들 하시니까요. SNS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료인이 뭐
과장된 정보, 의학 정보라든지 거짓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려준다. 이러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전에는 그 법률에 의료법이나 의료법 시민영상 흔결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신문이나 잡지에다가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얘기하면 그런 경우는 자격정지가 가능했지만 신문이나 방송이 아닌 이 인터넷 이 경우는 좀 의사 규정이 없었거든요. 근데 네. 2021년 6월부터 의료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인터넷 부분도 포함됐기 때문에 거짓된 정보나 과장된 정보를 할 경우는 자격정지, 심한 경우는 저기서 그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자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상담자분의 아내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학대 행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 정말 이거는 아빠로서 아이를 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별도의 조금 그렇죠. 구제책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